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손동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밤에 킹카였을지도. 노정열 씨, 네. 네, 실은 제가 이제 5공화국 시절에 네. 그때 이제 중학생, 대학생,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학생까지 했습니다만, 전두환 집권 기간에, 그, 국민학교 시절에는 저, 내내, 박정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의 그 성장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오강옥, 그 전두환이 아니라 박정희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소년 시절은. 예. 근데 뭐, 유년보다도 청소년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청소년기도 유년기가 없었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유년기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게 그 청소년기를 규정 짓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라 세대는 아니군요. 다음 후배니까 네. 저는 79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니까 아, 그랬군요. 1학년 마렵에 별 나라에 뭐 왕이 죽었다는 등 별 희한한 일이 가을에 있었던 것이고, 네, 11.4 때. 네. 그 겨울에 심란하더니 2학년 때부터는 뭐 정의구현 굴짓기 대회부터 해서 정의라는 말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굴짓기 대회, 웅변대, 표어대회 했던 기억이 나요. 사회정화란 말 많이 썼어요. 사회정화를 많이 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화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저는 그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중3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은 아닌데 1, 2, 3학년 반장, 부반장들을 다 불러요. 다 부르더니 환경정화는 우리가 그전부터 했긴 했었는데. 아니, 환경정리 뭐 이런 거는 학교 있었는데 뒤에 있는 저 게시판 정리하는 거였어요. 아, 네네. 그것도 정화의 일종이었나? 아니 그러더니 갑자기 그 양식을 하나씩 나눠줘요. 양식이 뭐냐면은 검은색 뭐라 그러나 서류철 있잖아요. 예. 서류철 거기 사회정화일지라고 써 있는 거야. 네. 정화일지라고 돼 있으면서 그 안에 양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있지도 않은 회의록을 다 모여갖고는 불러준 대로 쓰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예.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용이었군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었대. 네. 학교에 네. 각 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반장, 부반장, 부장들 있잖아요. 그것을 골간으로 한 사회정화위원회 그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화위원들이야. 내가 우리 반 정화위원장이야.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억지로 다 쓰고 그러니까 가라 서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라 서류로. 예, 그게 이제 정의사회 구현과 사회정화 뭐 전혀 사회정화스럽지 않은 사회정화 보고서를 작성했군요.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박정희를 얘기했잖아요. 네, 18년을 얘기했었죠. 예. 박정희 집권 18년을 얘기했어요. 예, 박정희 그 집권 18년을 위주로 한 태어났을 때부터 네. 예.
뭐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뺐습니다만 박정희에 의해서 박정희가 죽고서는 짧은 민주화의 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전두환의 그것은 그 짧은 봄은 바로 전두환의 그런 폭압적인 집권을 위한 네. 참 슬픈 전주곡에 불과했었던 그런 거였었죠. 오늘은 네. 전두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죠. 전각하. 네. 전 대통령. 앞전자, 운전전자 어떤 게 먼저 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분은 1시간 정도면 우리가 그냥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실래요? 예, 네. 기분이 너무 나빠서.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도 월남 파병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의 피해 희생으로 한미 동맹 강화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우면서 그 저변에 무시되었던 인권 또 독재 이런 것들이 또 합리화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도 몇몇 그 정적을 암살하거나 숙청은 했지만 네네. 월남 파병 빼놓고 수천 명을 대놓고 학살하진 않았거든요. 자기 손으로 학살하진 안 했죠. 네네네. 근데 또 월남 파병이 학살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 전쟁에 동참을 해서 자기의 그 얻을 수 있는 것. 네, 아무튼요. 네, 그렇게 했지만. 네네. 그러나 이제 전두환 장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역시 자신이 집권하는 와중에 예. 제대로 한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탱크와 포와 공수부대를 동원한 공수부대. 이 공수부대가 말이죠. 네. 그 최고의 병사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서는 이등병 딱 그전까지 훈련병이었는데 이등병 계급장을 빛나는 황금색 짝대기 하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는 후반기 교육이란 걸 갔는데 그게 그 육군 기술병과학교라고 지금은 해운대 신시가지가 있는 반여동에 있는 벽과학교였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반 그 구대장이라고 하죠. 네. 교육기관에서 구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을 통솔하는 현역병 말년 병장이었어요. 네. 이름도 기억합니다. 대구 출신 오동훈 병장이었는데 막 공기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옛날 얘기니까. 네. 네. 그 오동훈 병장이 한번 하는 얘기가 내가 여태까지 제대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육해공군의 모든 병사와 모든 병과를 다 받아봤다. 뭐 시체 닦는 그런 특기병들도 받아봤고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시체 닦는 그런 특기병은 제달 때쯤 되면은 표가 난대요.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죽은 병사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죽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많겠죠. 그 시체를 염하고 닦고 그럴 때 술을 아예 지급을 한대요. 제정신에 제정신을 하기 힘드니까 네. 술을 아예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할 때쯤 되면은 그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는 코가 빨갈 지경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육해공군 다 통틀어서 최고의 병사들은 공수부대다. 그 사격장이 산 중턱에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서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생들을 전부 다 이끌고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제일 빨리 올라가서 불을 끄기 시작한 것은 육군, 해군, 뭐 공군, 심지어 해병대 전투경찰 아니었고 공수부대였다. 그렇죠. 그만큼 정예부대인데 그 정예부대로 하여금 같은 국민을 학살하게 만든 것. 그게 전두환이었습니다. 물론 정신교육이나 반공교육이 철저한 공수부대원들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일부 느낄 수도 있었으나 그 북한 간첩을 소탕한다는 느낌을 했겠지만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은 아니라고 늘 생각하는 그런 평생의 원죄를 지우게 했던 그 원흉들. 그렇죠. 왜곡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진압을 앞두고서는 그 일부러 살기등등하게 만드는 마치 사냥개들 사냥을 앞두고서는 먹이를 주지 않고 똑같은 거죠, 진짜. 허기지게 만드는 것처럼. 얼마나 그 작전명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화려한 휴가. 영화도 기가 막혔지만. 네. 사실은 뭐 길게 얘기할 것이 전두환 장군은 역시 소장파들이 웃었다고 얘기했지만 박정희 별 2개 때. 네. 전두환 장군도 별 2개 때. 3스타, 4스타가 아니에요. 네. 2개 때 거사를 일으켰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1사단장
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보안사령관을 하기도 했었고. 일공수 특전단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요직의 요직을 다 거친 건데 사실 전두환은 자신의 능력도 능력이겠습니다만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박정희 선배가 얼마나 76년에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10대 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니까.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늘 쿠데타를 꿈꿨던 박정희 선배 못지않게 네. 이미 박정희 소령과 그 육군 선배들이 쿠데타라는 이름으로 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 쿠데타에 나설 때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 했었죠? 바로 시민들에게 육사생도인 전두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장교가 그때는 서울대학교 ROTC 장교였나요? 그렇죠. ROTC 교관이 전두환 대위였는데 어쨌든 장교네요. 대위니까. 네. 육사생도들을 이끌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우리 육사생도 출신 장교들도 이 박정희 장군의 군사 쿠데타를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당시에 육사생도들이 사명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엘리트로 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결정적인 심리적 상승작용을 한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찍은 사진이 그 유명한 선글라스를 낀 박정희 항공잠바를 입고 뒷짐을 지고 있고 양옆에 박종규 나중에 비서실장이 됐죠. 그리고 그 깨구리복을 입은 차지철 공수부대 대위였잖아요. 정말 역사적인 그 사진입니다. 예. 이름으로써 사실 월권의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육사교관이 아니라 ROTC 서울대 ROTC 교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육사교장이었던 강영훈 나중에 국무총리를 집권한 강영훈 그 육사교장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것도 월권을 한 겁니다. 월권일 뿐더러 그것도 그 정도면 시위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굳이 따지자면 실정법 위반이기도 하죠. 쿠데타죠, 사실은. 그것도 쿠데타네, 진짜. 반역 행위죠. 진짜 그렇군요. 법을 따져보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군요. 덕분에 그러면서 눈에 콕 들게 됩니다. 완전히 찍혔죠. 좋게. 더군다나 고향도 대구야. 태어난 데는 합천에서 태어나서 대구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미와 대구가 지금 보수의 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조직의 이름이? 우리 하나은행도 있고 이런데 하나은행은 아니고요. 네. 우리 하나가 돼서 뭘 도모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회. 그 전까지는 아마 북국성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유명한 하나회. 네, 하나회입니다. 그리고 하나회의 주축은 바로 당연히 전두환이었고 2인자는 친구야.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친구야. 내도 같이 가자.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얘기할 때는 참 가문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집안 노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친노 방송. 첫 번째 친자는 이렇게 쳤다는 스트라이크 친이고요. 두 번째는 친할 친자 프렌들리 로입니다. 네. 첫 번째 건 스트라이크 노. 그렇게 해서 절친한 노태우가 바로 전두환의 뒤를 이어서 계속 요직을 다 했죠. 내무장관부터 해서 올림픽 조직위원장 나중에 여당 당수 대통령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까지. 네, 대통령 소기구 선언까지 이끌어내게 되고요. 네. 어쨌든 전두환 소장이 서울의 봄을 203일 만에 12.12 사태 때도 보면 역시 선배를 능가하는 마치 장도영을 내세웠다가 얼굴만 내서 발휘하는 것처럼 이때 별 2개였던 전두환 소장이 합동수사본부장의 이름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해서 연행해서 박정희 시해스 사건과 연루가 있는 것처럼. 네. 참 기가 막힌 벤치마킹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옷을 벗겨버려 불명예 제대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그 12.12 쿠데타 때 그 앞길을 가로막았던 장태환. 꼭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죠. 그렇죠. 소장. 그리고 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김오랑 그 당시 소령을 무력으로 진압했죠. 그래서 김오랑 소령은 현장에서 그 전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장태환 소장 불명예 제대를 지킨 것도 모자라서 그 하나 있었던 아들 의문사 당하고요. 그렇군요. 예. 진짜 살벌한. 물론 나중에 그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서
명예를 일정 정도 회복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유, 그럼 뭐 합니까? 네. 하긴 이게 다져진 노하우와 실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장면 때도 참 안 좋은 장면이라고 했지만 네. 지 목숨을 걸고서라 윤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결기와 목숨을 던지는 정치인이 없어가지고 다들 깨갱하는 것 아닌가. 네. 예? 왜 이렇게 총칼 앞에서 죽음으로써 한가하는 우리의 열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네. 네. 독립 열사들은. 네. 근데 해방정국 이후에는 거의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방송이니까. 군바리들한테 깨갱했던. 네. 물론 열사들이 있었고 장준환 선생이나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있었지만 이 제도권 정치인들은 그때부터 깨갱을 너무 많이 했던. 지금 열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뭐 당이 이름도 잘 모릅니다. 새 누리당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깨갱하는. 네. 권력 앞에서 너무 깨갱하는. 예. 비겁해지는. 예. 평소에는 큰 소리 치다가. 네. 아니 이것도 그렇거든요. 네. 저 같으면요 정승화. 네. 지 신복 있어서 몇백 명씩 총격이라도 벌여야 됩니다. 안 하니까 결국 광주 시민들 수천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피라는 게 그렇게 그냥 마무리된다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쪽에서 안 죽으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열사의 이름으로 독재한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신한 게 바로 광주 시민들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엄령은 선포하고 민주적인 행동을 포갑으로 짓밟은 그런 광주 시민들을 고립시켜서 김원중의 노래 바위섬에 나오는 것처럼 맛배기로 어쨌든 속가내야 되거든요. 네. 공포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파도가 몰아치는 바위섬, 인적 없던 그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날 폭풍우에 휘말려 바로 폭풍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이었죠. 신군부였습니다. 예, 신군부였습니다. 역시 경력에 공식적으로는 합동수사본부장을 한 다음에는 80년 4월부터 7월 달까지가 바로 제10대 중앙정부부장으로 권력의 역시 핵심으로 정적들을 숙청해 나가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합수부 전두환 합수부장, 예. 예, 합동수사본부장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둘씩 본인이 또 저 박정희 선배처럼 육군 대장이 되고 셀프 대장하고 그 다음에 11대라는 잠깐 몇 달짜리 대통령을 하고 체육관 선거로 이제 7년짜리 대통령을 하는 거죠. 단임하겠다. 예. 대신 7년을 해먹겠다. 네. 참 희한한 숫자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 예,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최후인 7년짜리 담임. 그렇군요. 예. 요즘에 5년짜리들이 되게 다 너무 짧다 그러는데 자기는 7년을 더한. 네. 예. 실제로는 80년부터 따지면 권력을 8년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중앙정부,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장 때부터 실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7년이 아닙니다. 88년 2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이 넘겨줄 때까지는 만으로도 8년이 넘습니다. 실은 1979년 12월 12일 달부터. 12월 12일 그런 쿠데타부터 그러니까 만으로 8년 넘어요. 네. 네. 몇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배신과 변절의 역사, 권력욕 또 기회주의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학생 때는 살인마라고도 불렀고요. 피해 권력이었죠, 사실. 네. 광주 민주화라는 그런 가장 아픈. 그리고 이때 광주 민주화가 수도권이고 지역을 떠나서 지금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놓고 지난번 산업 얘기할 때도 오직 100% 영남권에만 부의 집중을 일으켰던 잘못된 역사 왜곡, 지역 감정을 18년 동안 온전화시킨 원흉이었다면 네. 이때 광주 시민을 학살하면서 역시 광주를 고립시키고 지금의 국정원위원들이 광주 깽깽이 전라도 비하를 하게 만든 모든 좌파 내지 빨갱이를 비하하게 만든 지역 감정의 원흉이 바로 민간 학살이기도 했지만 광주 시민을 호남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 성장, 경제 발전, 정경 유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호남 광주를 고립시키고 학살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광주를 과격분자 내지 불순분자 내지 빨갱이로 몰았던 역사. 네. 이거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11.6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 부마 항쟁에서 아마 부산 마산에 수많은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겁니다. 이건. 그렇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산 마산에서 흘렸을 수도 있는 피를 네. 광주에서 대신 흘린 거죠. 경상도 장군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지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정확한 팩트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네.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서는
결국은 정승환가 됐던 누가 됐던 그런 그 불의한 쿠데타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광주 시민들이 대신 피를 흘린 거다. 제 말이 그겁니다. 바로 그 얘기죠? 예. 총격전을 벌이는 걸 떠나서 별 2개짜리가 학상을 들키면 당연히 헌법과 군법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 게 군인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장면 윤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 장면에서 제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니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까지 당시에 수상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였잖아요. 네. 얼굴마담인 윤보선보다. 네네. 그게 뭐가 무섭다고 단 하루를 대통령이도 대통령인데 왕이 선조임금 얘기까지 나오게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승만이 왜 서울 시민들 한강다리에서 죽게 만들어가면서까지 다리 폭파해가면서까지 자기는 제일 먼저 피난 간 겁니까? 그렇죠. 네. 이때부터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가장 비굴하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는 참 이런 거는 선진 유럽한테 참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 도청에 최후에 남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도망갈 시간은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예, 광주 시민이 위대했던 것은 처음에 압도적인 물리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단결된 힘으로 그런 그 계엄군을 몰아냈을 때 몰아내고서 며칠 동안 그야말로 위대한 자치가 있었잖아요. 예. 예, 무슨 범죄 없는 해방구를 이뤘었죠. 범죄가 없었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 흑인 폭동이나 우리가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쪽도 보면 이렇게 군부 탄압이 아니고 실업 문제나 정치 격변 때 상가 약탈이나 자동차들 태우는 건 예사거든요. 그렇죠.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제틀맨 국가에서도요. 그렇죠. 그리고는 민심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만큼 약한 타인종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우리 LA에서도 한인 상가 습격 당한 거면 그렇게 나타났죠. 인간이 그랬었죠. 그렇다는 존재입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그 시민의식이나 네. 굉장했다는 것이죠. 서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네. 그리고 뭐 굳이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죠. 수혈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하도 모여들어서 피가 넘치고 예. 그렇죠. 참 그런 거면 위정자보다 위대했던 우리 백성들 민도가 있습니다. 그것 결국은 그러나 바깥에서 그 철저히 고립을 시키고 광주로 진입하는 곳을 철저히 고립시킨 다음에 통제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은 그런 계엄군들이 들이닥쳤을 그 27일 새벽에 그 고통과 5월 그 27일 두려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두려움 없이 우리 안중근, 유관순 열사 우리 이런 열사들이 아니었나. 그 무기란 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열을 담면서 들어오는 그 공수부대는 이미 M16이었고 예. 그리고 탱크를 앞세우고 헬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시민군들은 예비군들이 쓰는 카빈 총각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너희들은 꼭 살아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억지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남았죠. 왜? 지금도 정말 피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때 도망가면 안 된다. 이미 도망가도 다 해서 죽임을 당했겠죠. 신군부들이 아마 아마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 후에 구속된 사람은 있었지만 끝까지 저항했으면요.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 중에 거기서 생포당한 사람들은 형을 살고 물론 고문은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형은 살고 나중에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살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 들어간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지만 광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피로 장악, 학살로 그 국민을 학살해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예. 한 5분만 더 얘기하고 노래 하나 뭐 그럴까요? 80년대도 항상 유명한 게 80년대 전에 채홍사로서 유명했던 뭐 방씨 일가 조선일보 밤의 사장 밤의 대통령과 네. 뭐 아랫돌의 예계자를 말했던 정인숙과 정일권 그리고 박정희가 있듯이 전두환 대통령도 또 여자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뭐가요? 모르세요? 몰라요. 자세한 거는 이순자 여사한테 여쭤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많은 고초를 당한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풍은 불었지만.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들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것도 좋고요. 겨울 여자를 들어야 되나? 네. 네. 뭐 배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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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기를 좀
그러면 노래 듣기 전에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네. 이때 유행했던 말이 나중에 사자성어 이심전심. 네.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야. 네.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이 심심해. 네. 예. 여배우 장미 씨가 일단 장미 씨. 예. 이러저런 얘기가 있었죠. 네. 당시에 톱 영화 배우로서 네. 박정희의 안가가 있었다면 네. 전두환도 마음에 드는 여성 연예인들을 수청과 숙청은 아니고 술시중을 들게 했던 예를 들면 면담을 하게 했던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여성 연예인을 강제로 불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중간에 있었던 YS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캔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할 때. 예, 그건 그런 거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사생활이니까 유명하니까. 예, 사생활이니까 근데 권력이 된 다음에는 사생활이 아니죠. 권력을 그렇죠. 이용한 여러 가지 실정법 저촉입니다. 네. 학생 운동권 풍자 개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요? 이제 선배들한테 들었지만 네. 가끔 이제 팔각본으로서 80년대 초반 학번들 가끔 84, 85, 86, 87들 선배들 이렇게 보면 네네. 아까 지금 두한민국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심전심했던 이심전심. 전두환 삼행시도 유명했잖아요. 네. 전 두 발이 없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부터 해서.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네. 보라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처음 배웠던 개사곡이었는데 노래 바꿔 부르기. 그 우리 과 학생회장 형이 가르쳐줬어요. 네. 보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저 대머리 주걱턱 옆에 끼고 호령하던 그의 허풍 일생을 오직 한 길 탄압에 살던 왜 이런 거요. 그이시다 나라를 망치려고 힘을 쓰던 그이시다 저 대머리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그 술자리나 세미나 끝나고 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전두환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또 조롱의 대상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물태우라는 네. 비아냥을 받았던 노태우는요. 네. 2인자였던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강압 정치할 때가 아닌 걸 알고 물소리를 듣게 했던 그리고 북방 외교 정책이나 상당한 유연화 정책은 자기에게 맞게 그래도 소임을 다했던 그렇죠. 일면 평가면이 있다는 것이죠. 원죄는 있고 태생적 한계는 있으나. 그렇죠. 원죄는 있고 태생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전두환은 그런 면도 없다는 것이죠. 전두환 역시 깡패 보수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깡패 보수 친구고 유학했던 게 노태우. 그러니까 전두환의 키워드는 저는 깡패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가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물려받은. 예. 큰 형님에 의해서 박정희 형님이 물려준 그런 것을 뒤를 봐줬던 그런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깡패 보스인데 하나회를 또 대단히 키웠잖아요. 네. 그리고 박정희 시절부터 어느 정도는 맹아가 있었습니다만 CIC 있었습니다만 전두환 때는 그야말로 3S의 천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를 박정희도 발전시켰지만 전두환도 7, 8년 동안 발전시킨 것 아니냐. 네. 물가는 안정시켰다. 네. 일면 맞는데요. 일단은 그럼 경제 얘기부터 할까요? 3S는 나중에 하고. 네. 세계 경제가 80년대 초반부터 레이거노믹스부터 해서 굉장히 여건이 좋았던. 꼭 그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화랑새였다 이거군요. 네네. 경제 호황. 네. 그러면서도 더 무능력했다면 못했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이 잘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거는 과평가라는 얘기죠. 하긴 그때 80년대를 통칭하는 그런 키워드는 경제로 따지면은 3조 호황이었죠. 네. 바로 이 3조라는 것은 저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싸니까 돈 빌기도 쉽고. 네. 일단 유가가 저유가. 70년대 석유 파동 2번 일어나갖고는 완전 초토화됐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정이 되면서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저환율. 환율이 싸니까. 특히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리했던. 아주 유리했었던. 네. 그 위에서 안정적인 한 자릿수 물가 상승이 이어졌었던 80년대 초반에 호황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례재단으로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때 박정희 선배가 만든 정경유착을 더욱더 확대 재생산 공고화했던 바로 전노 일당. 우리가 두 분을 전노라고 부르잖아요. 워낙 두 분이 육사 동기고 같이 했고 모든 걸 도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삥을 많이 뜯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삥이란 말이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200억이 아니라 예, 그래서 추징금이 몇 천억씩 나왔었는데 역시 깡패 보스는 끝까지 버티고 네. 힘이 약한 보스 친구 노태우는 예, 보통 사람 노태우는 보통 사람들처럼 80%또 최근에는 90% 이상 납부하는. 네. 네. 뭐 지금 건강 상태가 꽤 안 좋다 그렇습니다만 전두환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면서 29만 원 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29만 원밖에 없어. 오링 났어. 저희 아버님보다 한 살 후배거든요.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군요. 지금도 31년생이니까 만으로 84세. 85세인데도 육사 때 건강관리를 잘했는지 아니면 깡패 보스라서 끝까지 물리적 체력적 단련을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몽에 시달릴까봐 겁나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비교적 아직은 노태우 대통령에 비하면 건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철 심장을 갖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 남에게 염치를 모르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멘탈이 멘탈과 피지컬이 예. 아직도 강한. 예. 그래서 뭐 그렇죠.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정경유착이 더 심화되면서 자기들은 삥을 뜯었기 때문에 이게 뭐 밝혀진 것만 그렇지 얼마를 어떻게 먹었는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 재벌들에게 부정부패가 뭐 특혜를 주니까 경제 기반이 오히려 더 취약해져서 역시 IMF로 가는 탄탄한 기초를 세운 게 기초를 제대로 된 기초를 세운 것은 박정희고 네, 그 위에 그걸 또 공고화시킨 건 전두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 탄탄한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3S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게 전두환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유명한 지금도 야구 팬들 많으시지만 프로야구 사회 분위기가 어떤 정치적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세게 하면 놀고 먹자판으로 만들었던 뭐 비판이나 혁명이나 아니면 이런 정의의 기운을 다른 걸로 돌렸던 우리가 힘이 넘쳐나면 어쨌든 섹스나 스포츠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정책을 정확하게 폈다는 것이죠. 3S 문화 정책인데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죠. 3S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예. 그다음에는 저는 잘 모르는데 선배님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뭐가요? 공부만 해서 잘 모르는데 그때 약간 선배였기 때문에 S 중에 스크린이라고 영화 중에 굉장히 벗는 영화, 헐벗고 굶주린 영화들이 많았죠. 그게 말이죠. 뭐 시리즈 1탄, 2탄, 3탄 제가 보기 7탄인가 뭐도 있어요. 뭐 3탄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영화의 그 시조들은 그 유신 시절인데 네. 예를 들면 더 만개했던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대단한 영화가 있었고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연복순 씨를 스타로 만들었었던 연복순 그 유명한 호스티스물인데 그 호스티스 버림받는 여자 산업화의 와중에 시대상이 반영된 네, 시대상이 반영된 그런 호스티스물이 그래서 365 곱하기 24 이퀄 0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의상비가 안 들어간 영화들이 그 유신 시절에 정치성이 거세된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네. 전두환 때는 예를 들면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그 유명한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제목들은 되게 의미심장하고 멋있어요. 네, 토속적인 그런 에로물. 물론 이 영화 자체가 에로만이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여기에 힘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마 부인 시리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명했죠. 예. 그때 맞자는 말맞자가 아니라 산맞자라는 거. 그렇습니까? 예, 말맞자가 또 한쪽으로는 살짝 검열하는 신용을 냈어요. 산맞자? 예, 말맞자를 못 쓰게 해서 너무 에로틱하다고 해서 저기 마 있잖아요. 뭐 갈아서 먹는 거. 마. 예, 그 말을 사랑했다. 참마 이런 것처럼 세상에. 말마가 아니고요. 일대 에마 부인은 안소영 씨였고요. 그 유명한. 예. 요즘에도 가끔 딴 자리에서 뵈는데. 그리고 오수비 씨도 있었고 또 전 잘 모르는데 막 줄줄 나오시네. 김부선 씨. 김부선 씨도 있었나요? 김부선 씨가 에마 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그 모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비디오 시장으로 활성화됩니다만 그 90년대에 올라오고 야시장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역시 두루두루 해박하시고. 아니 공부를 해야죠.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하고 역시 중부가 부족해요. 역시 선배님으로. 시부. 제가 전두환이라면 박정희처럼 모시겠습니다. 네네. 이게 정치성이 거세된 영화들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국제 홍보 영화가 아니면은 뭐 벗기는 거 말고 또 뭐 무슨 저희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호황을 누렸던. 네. 그죠? 요즘에 뭐 학교 앞에 러브 모텔 얘기하지만 섹스 정책. 네네.
모든 규제 풀면서 호텔과 모텔을 막 지게 했던. 사실은 유흥문화 또 부흥기가 바로 전두환 7, 8년 아닙니까? 박정희 시절 그리고 그 전에 시절 그 정치 경제계 인사들이 주로 이용했던 것은 요정이었죠. 요정. 이름이. 예, 요정입니다. 특별한 계층들만 모여서 그 한복을 입은 그런 접대부들이 시중을 들고, 네, 물론 이제, 악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곳이었다고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화가 되면서 그런 기업 접대 문화라는 것은 요정에서 점차 룸사롱으로, 물론 요정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룸사롱. 네, 룸사롱으로 대중화되었다라는 그런. 그러네요. 예. 그 접대할 때 갑과 을 사이에 네. 혹은 어떤 정치 권력자들에게 네네. 특히 검사가 그래서 유명한 조폭 문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수로. 예. 그때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에 자기 돈 내놓고 먹는 셀러리면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기업 접대비로 나왔던 눈먼 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로비를 할 때 오갔던 하룻밤에 당시로서 수십, 요즘으로 수백 이상의 네. 당연히 탈세는 기본이고요. 네. 그랬던 문화가 싹트게 됐던 대한민국의 접대 유흥 문화를 만발하게 했던 때마침 참에스 정책이군요. 때마침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물론 70년대 박정희 시절에 강남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그 과실을 따먹었던 것은 결국은 그 전두환 때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비 내리는 영동교 또 신사동 그 사람 주현미 씨의 노래. 네. 그리고 강남 멋쟁이. 그게 다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한 가사군요. 그럼요. 그러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예. 왜 그 한강대교 건너기도 그런 건데 청계천로도 아니고 비 오는 영동교예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로 홀로 걷는 이맘. 이거는 좀 슬픈 노래입니다만 신사동 그 사람. 신사동은 그때 강남의 1번지였고 강남의 메카였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의 유흥 문화가 최고로 살아있었던 거기 온갖 욕망의 덩어리들, 인간군상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정경유착에 의한 그 떡고물,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이유락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유락이 얘기한 것처럼 그 떡고물들이 오가는 그런 무대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 바로 룸사롱이었다는 것이죠. 예. 3S의 스크린 얘기였고 또 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프로스포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각 도별로 배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업들에서 프로야구단을 운영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그런 데들이 있었는데 억지로 배당을 해서 떠넘긴 데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그래서 있었잖아요. 예, 큰 회사들은 그게 감당이 됐는데 떠넘기니까 예를 들면 혜택 같은 경우에 영세했는데 떠넘기니까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한 40명 정도가 선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열 몇 명 갖고 했대요. 열 몇 명 갖고. 그러니까 투수 겸 야수가 있었어요. 그 김성한. 그리고 심지어 MBC 청룡은 감독검 선수가 있었어. 백인천. 유명하잖아요. MBC 청룡. 아유, 초창기 오비 베어스부터 해서 정말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웃자가니까 그럼 스포츠 이게 잘못된 그게 아니라 네. 어쨌든 그 피해 정권이 박정희가 그 정통성 시비를 어쨌거나 외형적 성장으로 반가이 했던 것처럼 네. 그냥 막 용어를 쓰겠습니다. 네. 전두환은 3S 정책으로 어쨌든 유흥이나 먹자판이나 이런 걸로 거세시킬 수밖에 없었다. 네. 예. 달콤한 당위정을 계속 먹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팔도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인천에도 야구팀을 만들게 했는데 선수들이 너무 부족해.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는 캐릭터도 부족하니까 슈퍼맨 복장을 한 삼미 스포츠스타즈 입장하는 거 봤거든요. 출범식 하는 날. 망토 입고 선수들이 나오는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야구 선수들이. 선미 슈퍼스타. 양승관 선수 정도 빼놓고는 전국적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스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1년 내내 먹이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그 소설도 나옵니다만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팀도 있었죠. 예. 한편으로 이랬지만 이때도 역시 87년 시민항쟁이 싹쓸 수밖에 없는 네. 이때 중앙
정보부가 아니라 안전기획부가 되는 것이죠. 국가안전기획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기부라고 불렸던. 아, 네네. 예, 본인이 중앙정보부장 출신에서 이제 안기부로 개편을 합니다만 그야말로 우리가 안기부 하면 저희 세대는 중정은 옛날 선배 세대 얘기고요. 네. 안기부로 인한 수많은 정적 탄압, 인권유린, 살인, 고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군대에서 의문사가 있는 것처럼 네.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 시민운동 하던 사람,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미행 사찰은 기본이고요. 고문 조작하고 네. 틈만 날 때마다 역시 박정희 때 있었던 그런 빨갱이 간첩처럼 전두환 때는 이때 어떤 용어가 가장 유행했습니까? 이때가 좌파, 좌경용북, 좌경용공이었어요. 그 정도 용어가 가장 예, 아마 좌경용공이란 말이 유행했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좌경이란 말이죠. 좌경. 용공이란 말. 용공. 공산주의를 뭐 이용한다. 네네. 제 기분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요즘에 친노 종북, 이제 친노 빼면 종북 좌파라는 말이 다시 또 붙었지만, 그러니까 용공은 공산주의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용인한다는 뜻이었어요. 용서한다. 용인한다는 거죠. 편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공, 멸공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념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으니까 먹고 즐겨라. 네, 한쪽으로는 그렇고 음.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안기부를 동원해서 그렇죠. 각 지역 안기부들도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보면 각 지역에 무슨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에 89학번으로 들었던 의문사만 해도요. 네. 군대 의문사 말고 네. 안기부 의원들이 미행했다. 근데 얼마 후에 뭐 저수지에 시체로 떠올랐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 안기부들이 얼마나 각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사찰하고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조선대 이철규 예, 지금도 기억나요. 열사, 이철규 열사라고 했던. 그리고 중앙대 이내창 열사.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의문사 네. 시체로 떠올랐습니다. 군대 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군대 내에서도 있었던 게 제가 나오는 학교 민주광장에 가면 비석에 서 있어요. 비석에 80년 당시에 강제 징집당해서 83년인가 징집당해서 그 의문사 당했던 예. 그런 그 6명의 대학생 7명인가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 군대 그렇죠. 강제 집집당한 사람들의 부적응 내지는 그죠? 네. 결국엔 자살이라 할지라도 결국 타살을 본 것이죠. 아니면 그 안에 가혹행위 내지 직접적인 타살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안기부판의 군대 버전. 그래서 그것을 의문사로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네, 그것은 정권에 의한 살인이다. 네. 실질적인. 거기에 제가 나온 학교 선배도 한 분 계셨거든요. 예, 그분들을 비롯한 그분들을 기리는 그런 진원비가 있습니다. 예. 예. 여전히 성장 일변도로 키우기만 하면서 이때 사실은 12.12 사태가 없었다면 역시 헌법을 제대로 바꾸든 예. 그 헌법에 의해서 여야 간의 경쟁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민주화된 정권이 있었어야만 성장은 성장대로 하면서라도 나머지 민주화, 인권, 복지가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싹을 틔우는데 네. 이게 계속 억압 일변도로 가니까 80년대 87년 6월, 6, 7, 8, 9월 노동항쟁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던 게 네. 역시 이때 7, 8년 동안도 계속 억눌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성장은 했으나 노조에 대한 그 탄압이나 배관시, 근로기준법 안 지킨 것들. 네. 그러니까 시대라는 게 아무리 면죄부를 주고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던 게 아니죠. 어쩔 네. 수 있었던 시절에 나쁜 놈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네. 광주에서 학살됐으면 안 되고요. 네. 서울의 봄을 그렇게 그것도 별 2개짜리가 합동수사 본부장이 위에 있는 까마득한 선배 정승화를 몰아내고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도 과정과 절차는 개판이잖아요. 되게 웃긴 게 상명하복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데 계급과 지들이 제일 안 지키고 계급과 지위를 존중해야 되는 대표적인 집단이 군인데 네. 이미 예. 박정희 장교가 그때부터 그랬었죠. 한 거죠. 예, 구테타 과정에서도 그랬고 구테타 이후에 그 지들끼리 논공행상하면서 친위 쿠데타도 되고 막 그런 그 권력 재편의 와중에 648기들 예. 김정필을 위시한 648기들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